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주범이 들려드리는 바르건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아킬레스 힘줄염의 수술 사례 중에서 엄지발가락 굽힘 힘줄을 이전함을 통해서 아킬레스 힘줄을 아예 재건해버리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킬레스 힘줄이 무엇인지, 아킬레스 힘줄염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킬레스 힘줄은 이렇게 종아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굵은 힘줄입니다. 걸을 때 지면을 차고 나가는 걸음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죠. 이러한 아킬레스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뒤꿈치에 붙는 부분, 이 두 가지 부위에서 통증 및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킬레스 힘줄 자체가 굵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또 걷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아킬레스 힘줄 부위가 통증 및 불편감을 유발을 해서 운동을 못 해요. 걷는 것도 못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킬레스 힘줄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킬레스 힘줄염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킬레스 힘줄염이 심하면 아예 재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킬레스 힘줄염이 심한 환자였죠. 그래서 정상에 비해서 아킬레스 힘줄염이 오래되다 보니까 종아리 두께도 얇고 요 부위가 이렇게 두껍게 부어 있죠. MRI를 찍어보니까 아킬레스 힘줄에 석회화 변성이 있어서 거기가 부어있게 되는데, 석회화 변성이라는 것은 아킬레스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힘줄 자체가 계속 힘을 받다가 석회화로 변성이 돼요. 그러니까 성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건 이제 힘줄의 역할을 못하게 돼서 이 부분이 통증과 불편감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나니까 아킬레스 힘줄이 비어있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 부분을 뭘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걸 채워주는 수술을 저희가 재건 수술이라고 하고요. 엄지발가락의 굴곡건을 이용을 해서 재건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보시면 이렇게 긴 상처가 남았지만 튀어나온 것들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걷는 거를 보면 수술 후 1년째인데 전혀 쩔뚝이지 않고 부드럽게 잘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심한 아킬레스 힘줄염이 있는 경우에는 힘줄염 부위를 제거를 하고 나면 아킬레스 힘줄의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재건을 해야 되고, 이때 엄지발가락 힘줄 이전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20대 남성이었고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발 뒤꿈치가 뻑뻑해서 절뚝여야 되고, 뛰면 아파서 못 뛰고, 다리를 절 때가 많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뭐 운동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멀리서 신호등이 켜지면 그걸 뛰어 못 가는 거예요. 아파서. 그러면 일행들하고 같이 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20대 남성이니까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외견상 보시면 요게 안 아픈 다리의 종아리인데 아픈 쪽 다리가 눈에 띄게 얇습니다. 이거는 아킬레스 힘줄염이 심하게 되면 요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힘을 못 쓰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종아리가 얇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아킬레스 힘줄염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요 부위가 아킬레스 힘줄이 있는 부위인데 정상에 비해서 많이 부어 있죠. 그래서 이 환자는 딱 증상을 듣고 외견을 보자마자 아킬레스 힘줄염이겠구나, 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라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아킬레스 힘줄이 붙는 부위가 염증이 오래돼서 이렇게 뼈가 솟아나 있었고요. 아킬레스 힘줄이 있어야 되는 부위에 뼈 조각이 보였습니다. 뼈 조각일 수도 있지만 아킬레스 힘줄 자체가 오랜 기간 염증이 생기면 아킬레스 힘줄이 성질이 변하게 되고 주로 석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석회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죠. MRI를 찍어봤더니 아킬레스 힘줄의 90% 이상이 변성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증상은 전형적인 아킬레스 힘줄염의 증상이고, 엑스레이나 이런 걸 봤더니 석회화 변성이 있어서 진단은 아킬레스 힘줄염이에요. 근데 아킬레스 힘줄염으로 인한 변성이 80% 이상이니까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아킬레스 힘줄염이 있는 부위를 제거를 하게 되면 아킬레스 힘줄의 보존이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처음부터 아킬레스 힘줄을 재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장에 들어갔어요. 힘줄염의 재건 수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킬레스 힘줄염 부위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킬레스 힘줄의 통증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변성 부위를 노출을 하고요. 석회화된 골편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안 좋은
힘줄에 염증이 있는 부위를 다 제거를 하고 났더니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남아있는 게 없어요. 5cm 정도나 위아래로 빈 공간이 있고 양옆으로도 완전히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재건을 해줘야 되죠. 재건을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뭐 의사마다 서로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나이가 젊은 환자니까 아킬레스 힘줄을 아예 날리기보다는 이걸 어떻게든 살리는 방향으로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을 연장 이렇게 해서 늘릴 수 있어요. 연장을 해서 여기다 붙여주고요. 연장을 하면 보시다시피 아킬레스 힘줄의 원래 두께는 요만큼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얇은 부분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부족해서 엄지발가락 굽힘 힘줄을 끊어서 뒤꿈치뼈에 다시 이전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뒤꿈치뼈에 이전을 해주냐면 아킬레스 힘줄 자체가 종아리에서 시작해서 뒤꿈치뼈에 붙습니다. 그래야 발을 차고 나가는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힘줄이든지 종아리에서 시작하는 힘줄을 떼서 뒤꿈치뼈에 연결을 해주면 아킬레스 힘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엄지발가락 굽힘 힘줄을 저희가 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려진 아킬레스 힘줄을 늘려서 연결을 해주고 그게 부족하니까 엄지발가락 굽힘 힘줄을 이전을 해서 보강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했냐? 먼저 준비를 합니다. 아킬레스 힘줄을 늘려놔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굽힘 힘줄을 뗍니다. 그 다음에 뒤꿈치뼈에 구멍을 2개 뚫고요. 하나씩 넣어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보였던 이 빈 공간이 빡빡하게 차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킬레스 힘줄의 재건을 하는 거죠. 환자의 수술 및 재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취는 척추 마취하고요. 수술하는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려요. 엎드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워드리기는 어렵고요. 주로 이제 음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휴대폰 보고 있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원 기간은 3박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고 첫 4주는 통기부스를 합니다. 근데 통기부스 할 때 발목을 이렇게 최대로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기를 좀 지낸 다음에 바코패드라는 보조 신발을 이용을 해서 디디면서 아래로 내려갔던 발목을 서서히 올립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안 디디게 했어요. 힘줄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목하에서.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힘줄이 더 약해지고 나중에 재파열 및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발목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디디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힘줄의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 연구를 근간으로 해서 이러한 부츠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코패드 부츠라고 합니다. 디디면서 발목을 올리는 게 가능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수술 결과를 보시면 수술 후 6개월째입니다. 그래서 까치발 하는 걸 볼까요? 그래서 2발로도 까치발이 되고요. 이게 수술한 발인데 한 발로도 까치발이 됩니다. 이 원래 재건하면 한 발로는 까치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은 일단 한 발로 젊으셔서 그런지 한 발로 까치발이 잘 됐고요. 걷는 모습을 보면 아까 보여드린 건데 굉장히 잘 걸으시죠.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는 뭐 이전에 못했던 운동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불편했던 것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해주셨어요.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일상생활로 복귀했고 1년째 이제 저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제가 자료로 좀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염은 저희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죠. 근데 아킬레스 힘줄염이 크고 오래된 경우에는 아킬레스 힘줄염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아킬레스 힘줄이 남는 게 없으니까 이 부분을 재건해 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재건해 주는 수술은 기존의 아킬레스 힘줄을 연장을 해서 갖다 붙이는데 연장을 해서 갖다 붙이면 아킬레스 힘줄 자체가 얇아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엄지발가락 힘줄을 띄어다가 보강해 줘요. 수술은 척추 마취하고 3박 4일 입원하고 4주 통기부스하고 목발하고 6주 보조 신발을 신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일상생활에 복귀하고요. 이 수술을 말씀을 드리면 아니 엄지발가락 힘줄을 띄어다 쓰면은 어떻게 돼요? 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요건 못해요. 엄지발가락으로 물건을 짚거나 리모컨을 끄는 게 안 됩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실제 생활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킬레스 힘줄염 오래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근육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